생명을 살리는 기업 셀트리온을 도저히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셀트리온 특혜 의혹. 대기업인데 중견 분류 86억 더 줬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치를 떨고 계신데요. 혁신 바이오 기업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외롭고 힘듭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냅두지를 않지요. 그만큼 셀트리온처럼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되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직 의사와 함께 이번 내용 자세히 보시고 뒤에 코멘터리와 구독자분들 반응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연구비의 상당액이 셀트리온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모 과정에 선정된 제약사보다 많게는 460억 원가량 차이 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선 규정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등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셀트리온 정부 지원금 520억 받아. 2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지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정부가 임상지원금으로 책정한 711억 원의 73%에 이르는 규모다. 공모 과정에 함께 선정된 N사는 58억 원을, B사는 133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7월 공모 전 임상 1에서 3상 단계별 과제를 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한액을 두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 방식이 예산 지원 편의를 위해 일상 6개 과제 이상 4개 과제, 식으로 나누다 보니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비 총액에서 일정 비율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해졌다. 대기업은 전체 연구비의 50%, 중견기업은 60%, 중소기업은 75%다. 셀트리온이 중견기업. 이후 대기업인 셀트리온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60% 지원을 받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기업 기준은 각각 자산 5조 원, 10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나뉜다. 셀트리온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지원 사업 공모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되면서 심사 과정에선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당시 셀트리온의 자산 총액이 10조 원 미만일 때 이야기다. 현재는 이 기준으로도 대기업 기준을 넘는다.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은 전체 연구비의 10%인 86억 원가량을 더 받게 된다. 정부 지원 연구비가 셀트리온의 치료제 일상에 쓰인 것을 놓고도 의문이 나온다. 복지부가 이의원 측에 제출한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R&D 공고과제 목록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CTP59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임상 2, 3상 과제를 제출했다. 이후 복지부가 신청하지 않은 일상에까지 일부 예산을 지원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셀트리온은 공모과제 선정 뒤 정부와 지난해 8월 28일 협약을 맺는데 이틀 전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2, 3상을 신청한 상태다. 이종성 일상 임상 지원 안 했는데 포함시켜. 이종성 의원은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해 지원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셀트리온은 대기업임에도 중견기업으로 지원받고 셀트리온이 치료제 임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일상까지 포함해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복지부 셀트리온 중견기업 맞다. 복지부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지원금이 집중된 것과 관련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개발엔 천문학적인 예산이 쏟아부어지지 않았냐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개발은 당시 세계 두 번째였다. 임상시험 참여자, 기관 등을 면밀히 따져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중견기업이었다며 셀트리온은 두 차례의 공모에 복수 과제가 선정되는데 거기엔 일상 임상시험도 포함돼 있어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도 당시 공모 기준 상 대기업이 아닌 게 맞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여부가 중요했는데 자산 총액 10조 원을 넘지 않아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것이라며 공모과제에 일상이 포함돼 웬고비를 쓰게 된 것이다. 정부 출연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우리는 셀트리온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하루하루의 흔들림에 끄떡도 하지 않고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길고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해낸 위대한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길고 먼 곳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한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 가까운 욕심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언론과 기사와 같은 주변인들이 늘 이렇게 가까운 욕심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더 먼 곳,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항상 본질과 가치에 집중을 하고 셀트리온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많은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먼 곳을 바라보기가 수월해집니다. 세계 최초 램시마라는 엄청난 바이오 시밀러를 성공시키고 국내 최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코로나 치료제 보유국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기업인 셀트리온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언제나 멀리 바라보고 욕심을 내야지 코앞의 욕심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다 하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은 그 국내 기업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준다고 자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깐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추머와 같은 기존 효자 3형제 치료제 모두 암을 극복하고 희귀병을 치료하는 엄청난 치료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셀트리온 보유국으로서 이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 오리지널 약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바이오 시밀러이기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나라나 환자분들에게 큰 편익성을 제공하고 셀트리온이 없었다면 절대 치료받지 못했을 가난한 환자분들을 살리고 있지요. 이런 위대하고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 기업이기에 결국은 그 가치들이 모두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은 부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황금률을 강조했죠. 황금률이란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이 훨씬 큰 가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인 카네기는 이 말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돌아서고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셀트리온이 행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을 정말 많이 아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으로 이 꿈을 꾼다면 반드시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